4장 불확실성하의 투자 결정입니다. 3장까지는 확실성하의 투자 결정을 받습니다. 확실성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것들이 확률이 100%인 금액들이 주어졌습니다. 즉 변동이 없는 숫자들이 여러분들에게 3장까지는 주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4장부터는 불확실성하의 투자 결정부터는 주어지는 숫자,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률값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확률은 0%에서 100%까지 각 상황별로 값들이 다르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확률값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확률값들을 반영해서 통계적으로 평균이라든가 표준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장 불확실성하의 투자결정부터는 여러가지 통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가 1편 재무관리의 기초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2편 투자 결정에서 확실성하로 자본 예산을 봤습니다. 이제는 불확실성하의 투자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 1편 1절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을 보도록 하고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에서 현대 재무관리의 근본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에서 CAP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APM이요. 그 다음에 CAPM과 위험 투자안의 평가, 이걸 3전에서 보도록 하고, 가치의 가산 원칙, 포트폴리오의 베타에 해당하는 걸 보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 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에서는 먼저 개별 자산이냐 아니면 포트폴리오냐. 자, 개별 자산. 개별 자산이라고 하면 한 종목을 얘기합니다. 한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건 두 종목 이상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개별 자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에 대한 건 포트폴리오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에서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우리가 0시점에 10,000원을 주고 산 주식이 1년도 시점에 12,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때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12,000원에서 10,000원을 차감하고 초기에 투자한 10,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투자 수익률이죠. 투자 수익률. 즉 투자 수익률은 투자의 기말 가치에서 기초 투자액 차감하고 우리에서는 10,000원입니다. 또 기초 투자액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 투자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기초 투자액은 압니다. 이것들은 아는데 모르는 것은 투자의 기말 가치를 모릅니다. 일시점에 지금 현재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미래 시점이죠. 미래에 12,000원이 될 것인지 10,000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8,000원이 될 것인지 이런 건 모른다는 거죠.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 따라서 투자안의 기말 가치, 이 투자안의 기말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변수 값을 갖는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상수 이렇게 표현하면 상수 항상 일정한 수가 상수고요. 상수 변수 그러면 변하는 수입니다. 변하는 수. 그래서 변수는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 이거고요. 이 변수 각각의 값에 확률이 부여가 되어 있으면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변수. 자, 이렇게 미래에 특정한 값들, 미래에 갖는 값들이 발생 가능성들을 각각 갖게 되는데 이러한 발생 가능한 것들을 확률 분포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분포표. 자, 확률 분포표는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해도 알 수가 있죠.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자, 동전 던지기를 한 번을 하게 되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뒷면이 안 나오는 경우고 뒷면이 나오게 되면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한 번 던졌을 때. 그렇지만 이걸 무수히 반복을 하게 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다. 뒷면이 나올 확률도 0.5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확률 분포표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상황에 특정한 값이 가질 수 있는 분포표를 확률 분포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분포표. 자, 이러한 확률 분포표는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호황일 때 상황이 호황일 때 보통일 때 불황일 때 세 가지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단순한 사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단순한 사례를 보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데 호황일 때 수익률은 0.3, 30%가 될 것이고 보통일 때는 10%가 되고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10%가 된다. 호황일 때의 확률은 30%고 보통일 때의 확률은 40%고 불황일 때의 확률은 30%다. 확률은 다 더하면 항상 1입니다. 1. 다 더하면 1이다. 이때 수익률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1,000원을 투자를 하는데
1300원이 될 확률이 0.3이라는 의미고요. 1100원이 될 확률이 0.4라는 의미고 900원이 될 확률이 0.3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000원, 1000원 기초의 금액은 다 일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금액이고요. 다만 모르는 것은 1300원, 1100원, 900원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과거의 자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내고요. 이렇게 추정을 한 것들이 확률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확률 값을 갖는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값이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분포표.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한번 그러면 이러한 확률 분포표에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과 위험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좀 배우셨다 그러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통계학이라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계학의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이 자료들이 이런 자료가 어떤 확률 변수 값을 갖는다. 변하는 수다. 변하는 수. 이 변하는 수라는 것을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 수업 듣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명의 키를 알고 싶다. 키를 알고 싶다. 키. 그래서 50명의 키를 알고 싶으면 이 50명의 키를 다 재면 되죠.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해서 50명까지 해놓고 키가 180, 153, 165 쭉 이렇게 다 쟀습니다. 자, 이렇게 쟀다. 이렇게 재면 이 키를 나타내는 대표를 하는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키를 대표하는 대표값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키를 일렬로 제일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일렬로 쭉 나열을 해가지고 맨 가운데 있는 사람, 즉 25번째와 26번째 있는 사람의 키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주는 값, 이런 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다. 이렇게 미디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앙값. 이런 중앙값도 저희 수업 듣는 분들의 키를 대표하는 값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중앙값 말고도 가장 작은 사람의 키 최소값, 가장 큰 사람의 키 최대값, 가장 자주 나오는 사람의 키 최빈값,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는데 대표값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평균을 보통 제일 많이 씁니다. 평균은 에버리지죠. 에버리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키를 다 더해서 여러분들의 키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 xi 변수다. i는
여러분들이 50명이니까 50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키를 50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다. 이 평균을 x 바다 이렇게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이 평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보통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평균. 대표값으로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의 키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다. 그것이 대표값이고요. 그 대표값을 방금 평균, 에버리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의 키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이런 걸 또 알고 싶습니다. 흩어져 있느냐,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는 우리가 산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산포도. 이런 산포도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차감한 것을 우리는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위. 이건 레인지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엑셀 함수에서도 레인지 이렇게 씁니다. 범위, 산포도. 또 여러분들의 키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키를 제일 작은 사람부터 제일 큰 사람까지 예를 들어서 153이 있는데 187이 있다. 그런데 평균은 170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x바죠. x1부터 여기 x1이죠. x2, x3 쭉 있을 겁니다. 키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키에서 xi 1부터 50까지인데 i는 여기서 x바를 차감합니다. 평균을 차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는 편차라고 부릅니다. 편차.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편차. 자료가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각각의 편차. 여러분들 각각 다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차는 그런데 평균을 내게 되면 즉 평균을 낸다 얘기는 i는 1부터 50까지고 xi에서 x바를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되면 편차죠. 편차를 다 더해서 50으로 나누면 편차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자 자료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포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이것을 보통 많이 살펴보는데 이 편차를 0을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값에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들은 다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해서 50으로 나누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 그것을 우리는 mean absolute deviation 그래서 MAT 뭐 이렇게
평균 절대 편차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평균 절대 편차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평균 절대 편차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다.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앞에서 편차를 이렇게 했고요. 편차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걸 제곱을 하고 i는 1부터 50까지 해서 50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베어리언스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그래서 삼포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분산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분산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분산의 값이 적다는 얘기는 자료가 적게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사용이 된다. 분산. 그런데 자, 여러분들의 키라고 하면 편차의 단위는 센티미터에서 센티미터를 차감하니까 편차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cm를 제곱을 하기 했습니다. 제곱을 한 것을 50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베어리언스는 센티미터의 제곱 단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위가. 그래서 보통 베어리언스 분산값을 계산하게 되면 단위가 제곱 단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 단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싫다. 따라서 이것을 루트를 씌우자. 요것을 이렇게 루트를 씌우자. 베어리언스를 루트를 씌우자. 그러면 이 제곱 단위가 없어져 버리면서 다시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표준 편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 편차. 자,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값을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값들이 변수를 취하게 되면 이 변수 값들을 갖는 대표 값으로는 평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자료가 많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는 우리가 산포도로 얘기를 하는데 산포도와 대표값으로는 평균, 산포도로는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자, 평균, 표준 편차 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앞에서 배웠던 평균의 개념, 지금 키는 여러분들의 키가 다 50분의 1씩의 확률값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키들이 다 50분의 1씩. 그래서 지금 50으로 나눴지만 50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의 키가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0.02씩 가지는 겁니다. 0.02씩. 여러분들의 키는 다 0.02씩 확률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가 키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 50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것이 특정한 값들, 미래에 값들이 갖는 확률이 똑같이 갖는 것이 아니고 각각 수익률마다 확률 값을 갖는다. 즉 투자안의 기말 가치가 갖는 값들이 확률 값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 그래서 이 수익률에 확률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게 평균의 개념이 됩니다. 평균. 이 평균을 우리는 개별 자산의 평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이것을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평균의 개념인데 expected return 이래서 줄여서 E의 R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쓴다. 자,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자산의 수익률에서 수익률의 평균값을 차감을 하고 R의 바 값을 차감을 하고 이 값에 대해서 각각의 가지는 확률을 제곱을 해서 확률 값들을 곱해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편차의 제곱에 확률 값을 곱한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뒤에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것을 분산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키에는 각각 지금 여러분들이 50분의 1씩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 낼 때 50으로 나누었지만 수익률에서는 확률 값들을 이것을 갖는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 이 분산을 단위가 제곱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루트를 씌웁니다. 이렇게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편차. 자, 미래에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에 기대되는 미래 특정 수익률 이것은 평균으로 파악을 하고 이 특정 수익률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는 것이 높으면 위험이 큰 것이고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적으면 위험이 작은 것입니다. 즉 수익률의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미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즉 평균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 즉 투자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료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미래 기대되는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많이 양쪽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많으냐. 흩어질 가능성이 많으면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흩어질 가능성이 적으면 위험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으냐 적으냐는 변동 가능성이 크냐 적으냐 이것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크냐. 표준 편차가 크면 투자 위험이 큰 것이고요. 표준 편차가 적으면 투자 위험이 적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익률이 있습니다. 수익률 0.3, 0.1, 마이너스 0.1, 호황인 경우, 보통인 경우, 불황인 경우 세 가지에 따라서 호황일 때는 1,300원이 되고 1,100원이 되고 900원이 됐다. 이것은 1,000원에 샀다. 1,300원에서 1,000원을 차감한 것.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0.3. 보통일 때는 0.1.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계산을 했고 호황일 때의 확률이 0.3으로 추정이 되고 보통일 때의 확률이 0.4로 추정이 되고 불황일 때의 확률이 0.3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대 수익률은 평균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갖는 확률 값들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다. 따라서 수익률의 확률을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곱한 값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0.3 곱하기 0.3, 0.09, 0.1 곱하기 0.4, 0.04, 마이너스 0.1 곱하기 0.3, 마이너스 0.03.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서 계산하면 0.09, 0.04, 0.13이죠. 마이너스 0.03을 하니까 0.1이 나옵니다. 이 0.1을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기대 수익률은 평균의 개념이다. 평균의 개념이다. 이런 개별 자산을 매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위험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위험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각각의 수익률에다가 평균값을 차감을 합니다. 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익률이 0.3, 0.1, 마이너스 0.1이었는데 평균이 0.1이 나왔습니다. 자, 이 0.3에서 0.1을 차감을 해줍니다. 0.1에서 0.1을 차감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0.1에서 0.1을 차감을 해줍니다. 이것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디비에이션, 편차라고 했습니다. 이 편차를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편차, 디비에이션. 자, 이 편차를 0.3에서 평균값을 차감해서 기대 수익률을 차감해서 0.2, 0.1에서 기대 수익률 차감해서 0 편차, 마이너스 0.1에서 0.1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0.2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를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제곱을 씌워준다. 제곱을 씌웠습니다. 자, 편차의 제곱. 0.2의 제곱을 했으니까 0.04, 0의 제곱을 했으니까 0, 마이너스 0.2의 제곱을 했으니까 0.04. 이거를 각각의 확률을 곱해줍니다. 0.04에다가 0.3을 곱해주고 0.04에다가 0.4를 곱해주고 0.04에다가 0.3을 곱해줍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값을 다 곱해서 자, 편차의 제곱의 확률값을 곱했습니다. 0.04 곱하기 0.3 해서 0.012 0 곱하기 0.4에서 0 0.4 곱하기 0.3에서 0.012 했습니다.
이거를 다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0.024가 나왔습니다. 0.024. 이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른다. 분산. 그래서 분산은 0.024가 나왔고, 분산의 단위는 제곱 단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은 소수점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분산의 단위는 소수점의 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10%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산은 2.4%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산은 퍼센트의 제곱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0.024는 2.4%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 0.1549가 나오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15.49%의 표준 편차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산의 단위는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표준 편차로 다시 환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퍼센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별 자산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자, 개별 자산에 대한 걸 봤고 우리가 이제 개별 자산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종목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2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부릅니다. 포트폴리오. 즉 포트폴리오란 것은 무슨 의미냐면 2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조합을 얘기합니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2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조합을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각각 투자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이 됩니다. 투자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을 50만 원. 나머지 또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 50만 원을 A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RA가 10%다. 50만 원을 RB라는 자산에 투자했는데 12%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은 0.5죠. 100만 원에서 50만 원 0.5입니다. 위에 0.5는 WA, 웨이트, A 자산에 대한 웨이트, 투자 비중을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0.5는 B 자산의 웨이트를 얘기합니다. WB를 얘기합니다. WA를 얘기합니다. WA에다가 즉 0.5 곱하기 10% 더하기 0.5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게 되면 1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겠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expectation, 미래에 기대되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미래에 기대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보면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expectation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WA, WB는 이것은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RA, RB는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와 상수항을 곱했을 때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수항이 앞으로 끄집어서 나오고
끄집어서 나오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ERA 더하기 WBERB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베어리언스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